사주세요. 안녕하세요. 위키피규어 스카이러너입니다. 오늘은 피규어, 특히 마블 피규어의 핵인싸 오브 핵인싸 아이언맨 피규어 탑 10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아이언맨 하면 주로 핫토이, 일부 사이드쇼 제품 등이 유명하긴 한데요, 그에 못지않은, 아니 그를 능가하는 많은 아이언맨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또 그 피규어들의 매력 역시 제각각 장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죠. 일단 너무 유명해서 입만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빼놓기는 어려운 간단한 캐릭터 소개 먼저 하죠. 아이언맨, 설명이 필요 없는 마블의 1등 히어로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마블 시네마틱 영화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아는 사람만 아는 굉장히 매니악한 캐릭터였을 겁니다. 심지어 보통 이 영화보다 원작 코믹스 캐릭터를 더 선호하는 그런 팬들조차도 아이언맨만큼은 영화 버전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언맨의 매력,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꼽는다면 1번, 업그레이드. 이 메카니컬한 수트의 매력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신선함을 보여줬다는 점이 있습니다. 2번, 인간적이다. Genius billionaire playboy philanthropist. 수트가 없어도 엄청나긴 하지만은 적어도 이 신체적 능력만큼은 인간적이죠. 똑똑하지만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3번째, 유머러스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이 여유로운 유머를 센스있게 던질 줄 아는 그런 캐릭터라는 점이 있죠. 자신의 비밀을 간직하는 슈퍼히어로, 이런 틀을 깨부수며 등장했던 첫 장면, 숭고한 희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던 마지막까지 시작과 끝이 완벽했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언맨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는 역시 피규어만한 것이 없겠죠. 살펴보겠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아이언맨의 다양한 버전들이 있죠. 근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이 마크 45가 나왔을 때,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마크 46이 나왔을 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마크 50까지 눈과 가슴뿐만 아니라 수트 곳곳에 라이트업 기믹을 탑재한 아이언맨이 등장할 때마다 원작 코믹스 팬들은 블리딩 엣지 아머를 떠올렸습니다. 블리딩 엣지 아머는 신체 곳곳에 있는 라이트업, 나노 입자에 의한 다양한 변형의 특징인데요, 이를 영상에서 제대로 구현한 것은 바로 인피니티 워의 마크 5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다이와 함께 로보 피규어의 양대 산맥으로 떠오른 센티넬, 아이언맨도 역시 다루고 있는데요, 리에딧이라는 라인업을 통해서 주로 원작 코믹스 아머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약 7인치 정도로 20cm가 채 안 되는데요, 새롭게 해석한 프로포션과 관절 구조로 유저들의 평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아이언맨, 블리딩 엣지 아머, 아이언맨 중에서도 특히 멋스러운 고유의 디자인, 작은 사이즈임에도 충실하게 담겨있는 라이트업 기믹, 그리고 무엇보다 역대 아이언맨 피규어 중에서도 최고의 가동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피규어입니다. 센티넬은 이외에도 다양한 버전의 아이언맨을 출시했는데요, 가동률이 워낙 좋아서 저 헐크버스터까지도 무려 땅치기 포징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기만 좀 더 컸다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항상 최고의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다 라고 언급하는 게 바로 아이언 스튜디오 1:4 쿼터 스케일 캡틴 아메리카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인데요, 절방적인 퀄리티였던 아이언맨 마크 42에서 절치부심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아이언 스튜디오의 피규어였습니다. 쿼터 스케일 마크 43은 바로 그런 캡틴 아메리카와 듀오로 출시된 제품이죠. 아이언맨 피규어 중에서도 과감한 포즈가 특징입니다. 한 발로 공중에 과격하게 떠 있으니까요. 전작인 마크 42는 묘하게 구린 컬러와 삐뚤빼뚤한 먹선 처리, 쿼터 스케일 치고는 좀 작은 크기 때문에 악평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를 만회하고자 고급스러운 컬러링, 먹선은 아예 대폭 없애버리고 색분할로 대신했죠. 덕분에 깔끔함을 손에 넣었다. 지금까지도 가장 역동적인 아이언맨 피규어로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게중심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구성은 절대 방심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죠. 자, 실제 크기 아이언맨 수트 참 소장하면 좋겠지만 가격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의외로 이 디테일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요, 라이프 사이즈 피규어 대부분이 실제로 존재감은 좋은데 디테일 자체는 1:6 스케일보다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적당한 디테일 또 실제와 같은 존재감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흉상이 바로 그 답입니다. 특히 사이드쇼의 이 아이언맨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는 널리 사랑받아온 제품이죠. 또 배우 심영탁님의 소장품으로도 유명하죠.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에 스피커 기능을 섞은
일명 400만원짜리 아이언맨 스피커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아이언맨 라이프 사이즈 버스터 중에서도 최고라고 꼽을 수 있는 제품은 그동안에 저는 사이드쇼의 워머신 마크 1을 꼽았는데요. 이제는 퀸 스튜디오 아이언맨 마크 50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퀸 스튜디오는 아예 이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면서 실리콘이나 식모와 같은 다양한 소재 채택, 또 업계 최고의 하이엔드 품질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제조사죠. 그들의 바로 이 마크 50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는 마크 50 특유의 이 등 부스터까지 재현하고 있는 넉넉한 볼륨감은 물론이고, 또 언제나 이 프로토와 큰 차이를 보여줬던 사이드쇼 아이언맨 버스터들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광택, 충실한 디테일들이 돋보입니다. 아이언맨 최고의 라이프 사이즈 버스트. 지금까지는 퀸 스튜디오 마크 50을 꼽아볼 수 있겠죠. Go to sleep, go to sleep, go to sleep. 자, 헐크를 때려잡는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핫토이 헐크버스터는 1대6 스케일이었지만은 다른 1대6 스케일들과는 격을 달리하는 존재감으로 널리 사랑받은 피규어인데요. 근데 바로 그런 헐크버스터를 1대4 쿼터 스케일로 만든다면 여기에 대한 답을 킹아츠와 이미지나리움이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이 두 피규어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킹아츠 버전은 좀 더 큰 크기, 또 밝고 깔끔한 색감과 무난한 포즈를 지니고 있다면, 이미지나리움 버전은 웨더링이 가미된 리얼한 모습, 역동적인 포즈와 베이스의 일체감이 특징이죠. 킹아츠의 이 한발 베이스는 뽑기 피규어도 아니고 이게 자, 이미지나리움 1대4 쿼터 스케일 헐크버스터. 킹아츠 버전보다 조금 작다고는 하지만은 웬만한 1대2 레전드리 스케일을 압도하는 굉장한 볼륨감이 압권이죠. 핫토이 헐크버스터를 옆에 두면은 단숨에 귀여운 꼬꼬마로 보일 정도입니다. 세부 디테일을 보면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장의 느낌이 잘 드는 페인팅과 포즈의 일체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 버전 아이언맨 중 존재감이 가장 좋은 제품이다. 당연히 이미지나리움 1대4 쿼터 스케일 헐크버스터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다만 저는 너무 무거워서 패스. 자, 헐크버스터 2연타. 코믹스 피규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스태츄 제조사 XM 스튜디오. 코믹스 원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은 또 최신의 이 세련된 감각을 더한 특유의 감성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프리미엄 피규어 탑10에서도 언급한 바 있던 매그니토 스태츄, 그리고 또 최근에 타노스 등이 바로 이런 XM 스튜디오 특유의 감성이 제대로 들어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런 세련됨에 과감한 기획력까지 더한 피규어, 바로 XM 스튜디오의 1대4 스케일 헐크버스터입니다. 1대4 쿼터 스케일로 아이언맨, 헐크버스터의 합본 구성인데요. 이 각각의 피규어를 온전하게 별도로 즐길 수 있으면 물론이고, 헐크버스터 속에서 이 튀어나오는 순간의 아이언맨까지 재현할 수 있는 XM 스튜디오 특유의 풍성함이 인상적인 피규어입니다. 앞서 이미지나리움 헐크버스터도 볼륨은 굉장했는데 그래 능가할 정도죠. 아이언맨 피규어 중에서는 아마도 진정 역대급 볼륨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XM 스튜디오만의 이 QC, 디테일 역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언맨 피규어로서도 메카닉 피규어로서도 매력적인 아이템이죠. 영화 버전의 팬마저도 주목하게 만드는 피규어 XM 스튜디오 헐크버스터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You happy now? 네, 아이언맨 피규어를 언급하면서 핫토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사실 핫토이는 이 종류의 다양성이나 적당한 크기와 대중성, 디테일과 마감이 이르기까지 가히 최고의 아이언맨 피규어 제조사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핫토이 여러 모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모델을 꼽자면 쿼터 스케일 마크 41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크기가 크면은 디테일도 뛰어나겠지? 근데 1대6 스케일이 넘어가면 세부적인 디테일, 피규어의 해상도에 있어서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핫토이 쿼터 스케일은 1대6 스케일의 훌륭한 상위 호환이라 할 수 있죠. 조형, 페인팅, 포징, 그리고 이 마크 42 디럭스는 제품 구성까지 1대6 스케일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모습입니다. 이 온전한 토니 스타크 헤드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헬멧을 쓴 스타크 헤드의 구성이 이 스케일감과 맞물리면서 더 사실적인 느낌을 주죠. 이 풍성한 베이스와의 일체감도 뛰어난데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다이캐스트가 아니다? 하나 더. 라이트업이 너무 불편해. Get down! 핫토이의 쿼터 스케일 이전부터 사이드쇼, 고정 포즈 스태츄 타입으로 아이언맨 쿼터 스케일을 출시해왔는데요. 마크 1부터 마크 6, 워머신, 마크 42, 패트리어트, 워머신 마크 2, 마크 3, 마크 7까지 이 중에서 가장 사랑받은 제품은 바로 이 마크 6 매켓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쇼의 아이언맨 마크 6 매켓은 여러모로 화제를 불러왔던 제품인데요. 일단 아이언맨 제작에 참여했던 특수효과 담당 레거시사의 조형이다. 그래서 여러 아이언맨 피규어 중에서도 독보적인 디자인과 프로포션을 자랑하죠.
하죠. 보통 핫토이 아이언맨은 이 보기는 좋은데 맨눈으로 영화랑 비교해보면은 다른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 사이드쇼 아이언맨 매켓은 와 진짜 영화랑 똑같아 라는 인상에 가장 충실하죠. 특히 이 마크 6 버전은 이 포징을 취하면서 생기는 이 수트의 뒤틀림까지도 조형으로 승화시킨 부분이 인상적인 피규어입니다. 게다가 아이언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요 리펄서 발사 자세,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취해져 있죠. 또 이를 통해서 이 노출되고 있는 겨드랑이 실린더의 메카닉한 매력도 있고 원적인 느낌을 잘 살린 베이스와의 일체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발부 위에는 웨더링 페인팅까지 리얼하게 들어있죠. 완벽한 프로포션, 디자인, 다만 페인팅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아쉬움마저도 무색하게 할 만큼 다른 매력들이 많죠. 같은 시리즈의 워머신을 좀 더 우위로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뭐 그래도 역시 아이언맨은 아이언맨이죠. 자, 핫토이 수십 개의 아이언맨 피규어 중에서도 정점을 꼽는다면 뭐 쿼터 스케일, 다이캐스트, 저는 바로 이 헐크버스터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나리움 버전에 비해서 좀 작다고는 하지만은 일단 쿼터 스케일은 훌쩍 넘는 볼륨감을 갖고 있고요. 다이캐스트는 이름만 붙이지 않았다 뿐이지 무게감도 묵직합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1:6 스케일 아이언맨 마크 43을 내부에 이렇게 소용할 수 있는 호환성도 있고요. 또 이 마크 43을 소장하지 않은 유저를 위해서 더미 파츠도 갖추고 있죠. 뭐 조형, 페인팅, 마감, 여러 부위의 분할이나 오픈 기믹, 라이트업에 이르기까지 이 사실상 헐크버스터 본체뿐이긴 하지만은 다채로움, 호화로움 등이 가득 들어있는 피규어입니다. 디럭스 버전은 여기에 잭 해머 팔이 추가되면서 더더욱 원작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핫토이의 헐크버스터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 수많은 피규어들과 잘 어우러진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체 가동이 절망적이다.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가죠. 자, 사이드쇼의 아이언맨 1:2 레전드리 스케일 1m에 달하는 크기, 또 레거시 조형이라는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이 좋은 평은 좀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크 3와 마크 7, 왜냐면 페인팅이 또 이 조형의 마감 300만 원인데.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크기만 큰 피규어, 아니 크기는 커졌는데 디테일은 오히려 퇴보한 피규어 1:2 레전드리 스케일 아이언맨에 대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출시된 마크 43, 달라졌다? 이전의 레전드리 스케일과는 다르게 깔끔하고 좋아졌어요. 의외인데? 그리고 이후의 작품인 마크 46, 이 엉거주춤한 포즈가 이상하다든가, 또 마크 46의 생명인 수트 곳곳에 라이트업, 야, 이걸 삭제하면 어쩌냐? 유저들의 많은 걱정들이 앞섰는데요. 막상 출시되면서 이런 걱정들을 셔터 마우스. 조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감은 더 깔끔해졌고요. 엉거주춤해 보였던 포즈는 오히려 이 레전드리 스케일에서는 꽤나 드문 역동성을 더해줬죠. 라이트업이 숫자가 좀 줄고 원터치가 아닌 점이 좀 불편해지긴 했지만은 내구성이나 고장났을 때 수리 등등을 감안하면 더 나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존재감과 디테일을 동시에 잡은 아이언맨 피규어 사이드쇼 레전드리 스케일 마크 46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대망의 1위. 마크 7, 핫토이에서도 이 다이캐스트 버전까지 무려 베리에이션만 여러 개를 내놓을 정도로 인기 높은 모델이죠. 뭐 등장 장면의 임팩트나 원작에서의 다양한 화력이나, 또 마블 영화 최초의 팀업 영화인 어벤져스에 등장했다는 점이나 후속 모델, 극적인 요소까지 여러 아이언맨 중에서도 이 마크 7만큼 스토리 그리고 비주얼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델도 없을 겁니다. 마크 3는 인상적이었지만 마무리가 좀 어설펐고, 또 마크 42는 그냥 약골같이 보였고요. 또 마크 50은 후속 모델이 없었고 결국 패배했었죠. XM 스튜디오 중에서는 드물게 영화 관련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냥 영화 버전 피규어를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영화 버전이지만 코믹스의 유니크한 감성이 함께 담겨있는 게 특징이죠. 사실 가격대와 접근성은 핫토이가 있고, 또 영화와 완전히 같은 디자인이라면 사이드쇼 피규어 등등이 있었죠. XM 스튜디오는 영화의 캐릭터를 그들만의 해석을 담은 버전으로 출시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꾀한 겁니다. 마크 42는 실패했지만 마크 7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다른 영화 버전 아이언맨에서는 볼 수 없던 인상적인 포즈, 특히 이 플라잉 형태를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 파츠 교환을 통해서 특유의 메카닉한 매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프로포션이 조금 영화와 다르긴 하지만은 오히려 늘씬하게 잘 빠진 이 모습이 그만의 매력을 주었죠. 게다가 XM 스튜디오 특유의 깔끔한 마감과 페인팅까지, 자, 인상적인 캐릭터, 유니크한 기획력, 안정적인 마감, 대중적인 인기까지, 자, 아이언맨 오브 아이언맨, 최고의 아이언맨 피규어로서 XM 스튜디오 1:4 쿼터 스케일 아이언맨 마크 7 결코 부족함이 없는 제품일 겁니다. 클로징. 자, 오늘은 이렇게 최고의 아이언맨 피규어
탑 10을 선정해봤습니다.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자랑하는 아이언맨에 있어서 최고의 아이언맨은 사실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버전들로 존재할 겁니다.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소장한 아이언맨 피규어 중에서는 이 리스트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 주도 즐거운 피규어 라이프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위키피규어 탑 10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규어로 시작하는 월요일 위키피규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